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자, 오늘 주요로 주목해볼 지표는 11시에 발표가 되는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자, 이 지수 수치에 따라서 향후 경기가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엔 실제 수치가 예측치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 지표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언제든지 시청 가능합니다. 자,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빠르고 편리하게 남겨줄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시 내기,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자, 바깥에는 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뿌였습니다만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 답답함 좀 시원하게 날려버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무역전쟁 완화가 좀 되면서 좀 시장이 살짝 지금 좀 화색을 좀 돌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있고요. 변수도 많이 있는데 오늘 2시간 동안 그 변수들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마다 좀 새롭게 나오고 있는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방향성 잡기 힘드신 분들 오늘의 그 변수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좀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여전히 함께합니다. 김경희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협상 모드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모두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 선물 역시 반등세 이어가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러시아와 여러 서방 국가들 간의 갈등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들려올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정말 김경희 PD 통해서 다양한 의견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는 속보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전략과 그리고 이슈 점검 김경희 PD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오늘 장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책임져 주실 마스터님 만나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오랜만에 나온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인데요. 또 이번 주 매주 중요하겠지만 이번 주도
평일에는 저희가 월요일날 많이들 뵀었었는데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달러 인덱스 저가에 대한 반등이 있을지 없을지 아마 오늘 새벽부터 다음 수요일까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 나와서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또 모쪼록 잘 인도해드리고 잘 이정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항상 나와주실 때마다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을 좀 책임져 주시고 또 상담까지 해주셔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시는 마스터이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2시간 동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신세계 함께 할 텐데요. 자, 현재 시각 10시 4분 41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먼저 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장 본장에서 급증을 하는 흐름으로 3대 지수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선물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추가적으로 반등 이어갑니다. 0.30% 상승세로 2667.7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56%로 S&P 500 비교해서는 탄력적인 모습이고요. 6814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보실까요? 자, 유로FX는 어제장에 크게 상승하면서 저희 방송 시간 안에서도 1.25달러를 돌파하는 흐름 함께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제장의 고가가 1.25400달러까지 올라갔었고요. 자, 오늘장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일단 좀 하락합니다. 1.25달러가 깨진 채 1.24640달러로 중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골드도 역시나 유로FX 마찬가지로 어제장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장의 고가는 1,356달러 선 거래가 됐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엔 좀 크게 밀리면서 고점에서 많이 밀립니다. 0.82% 하락세로 1,350달러가 이탈된 채 1,342.3달러로 초반대 가격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크루드오일 보시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66달러를 돌파합니다. 오늘장 1% 넘게 상승하면서 66달러 초반대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1.01% 상승세로 66.1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선물 시세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물 시장에서는 800만 원대, 800달러, 8,000달러 선을 지지가 되고 있지만 자, 선물 시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ME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인데요. 8,000달러가 깨지면서 7,935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0.32% 상승세고요. 7,93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CME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구간의 시세를 먼저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크루드오일이 66달러를 돌파를 했고 어제장에 꽤 큰 상승세를 보였던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유로FX는 1.25달러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1.24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각에 어떤 뉴스들 나오고 있는지 외신 뉴스 먼저 김경윤 PD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역시나 증시에 대한 전망 먼저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조정이 끝났다라면서 무역전쟁 공포는 과장된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NBC 쪽의 보도인데요. 어제장에 주가가 가파르게 뛰었는데 지난달 저점을 테스트한 뒤에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한 전략가는 외부 변수로부터 타격을 받지 않는 한은 조정 장세는 끝났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무역전쟁을 현재 염려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경향이 있다며 무역 분쟁과 무역 전쟁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현재 시장이 소소한 충돌을 전쟁으로 여겼다라는 게 이 전략가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AMP 캐피털 쪽에서의 분석입니다. 무역 전쟁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라라면서 트럼프는 협상의 대가다라는 분석 내놨다고 하는데요. 현재 투자자들이 좀 패닉을 빠질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수십 년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주기적인 주가 하락은 건강하고 일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겁먹을 만한 현상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은 아니라며 현재 협상이 시작된 것일 뿐이다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역시나 CNBC 쪽의 보도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때 독일이 어부지리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독일은 EU에서도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중국이 대체지로 독일이나 유럽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레타 맨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인데요. 무역 긴장으로 인해서 경기 낙관론이 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여전히 경기 성장세는 견고하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글로벌 투자 회사죠. 구겐하임 파트너스 쪽에서의 분석입니다. 트럼프의 재정 부양책이 QE의 귀환으로 기결될 것이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투자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잠재적으로 재앙으로 향하는 충돌 경로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 순환의 막바지 단계에서야 나온 강력한 재정 부양책이 초래한 것이라면서 연준은 재정 부양책으로 인해서 경기를 냉각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유로존의 3월 경기 체감 지수입니다. 112.6으로 발표가 됐고요. 예상치는 113.4였습니다. 이 부분 3달 연속 하락세였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NG 쪽에서는 파운드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렉시트 낙관론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기대로 인해서 파운드화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점 찍고 내려왔던 1.4250 부근에서 1.43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금을 매수해라라면서 5년 만에 매수 의견을 내놨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물가 상승 조짐이 있고 또 증시 조정 위험은 커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금값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놨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나 간밤에 있었던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가 좀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그 방향성과 그 결과를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단 어제장에 골드가 꽤 많이 올랐었던 가격대지만 오늘장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금에 대한 매수 의견을 5년 만에 좀 내놓으면서 금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의견도 추가적으로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아무래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가장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그 뉴스에 대해서 일단 좀 우려가 완화가 됐다라는 부분에 포커싱 맞춰져 있는 현재 구간 외신 뉴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먼저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무역전쟁 우려 완화로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의 큰 상승으로 종가를 확인해 보시면은 2% 넘는 강한 탄력을 보여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266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FX입니다. 6월물이고요. 달러 반등세에 소폭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슈가 꼽혔는데요. 자, 어저장에 들어 올렸었던 고점을 지키지 못하고 현재 구간 다시 좀 가격대가 빠지고 있습니다. 0.51% 하락세로 1.24580달러 선 거래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내일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발 생산량 증가 우려에도 중동발 리스크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승세로 66달러가 돌파가 됐고 오늘은 1% 넘는 큰 탄력으로 66.18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4월물이고요. 러시아와 서구 간 갈등에도 달러 약세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1,441달러까지 밀리면서 0.90% 꽤 크게 밀리는 상황이고요. 어제장의 저가도 이미 이탈이 된 상황으로 1,340달러도 위협을 받고 있는 현재 골드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워낙 어제장에 좀 큰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늘장의 가격대와 그리고 이번 주의 가격대 참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그리고 이에 맞춤 전략도 저희가 이번 4가지 이슈를 좀 점검을 하면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 S&P 500부터 먼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에 본장 역시나 큰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 S&P 500과 나스닥 모두 선물 쪽에서도 상승세로 마감이 됐죠. 자, 오늘 추가적으로 이 반등을 있을지 부분 함께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의견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저와 김경윤 PD 그리고 해설위원님까지 업이고요. 지금 마스터님 홀로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확인이 됐고요. 자, 오늘은 좀 네 분이어서 의견이 뭔가 더욱더 풍성한 느낌인데 일단은 자, 지수가 지금 워낙 많이 빠진 상황에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다운의 의견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네, 들어볼까요? 이렇게 봅니다. 나스닥 기준도 그렇고요. S&P도 그렇고 오늘 고가 찍었던 구간까지 매수 열고 그다음부터 매도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과 하던 게 맞았다는 거죠. 어제 매수로 이 자리까지 끌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매도 본다. 그래서 우선은 이 구간까지 6,785 지수, 그렇다면 S&P는 6,620 지수까지를 우선은 눌림을 봅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매도 그림이 좀 더 남아있다는 거죠. 추세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끝났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나오는 거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반등 매도 그림이라고 보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2680 지수, 여전히 그 구간들 매수 목표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 구간들은 상당 구간 저항 역할을 할 거고요. 그 윗 구간이 꽤나 크게 열려 있긴 하지만 단기간에 그 자리까지 바로 돌파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우선은 오늘 얘네들 매도의 눌림, 그 다음에 이제 잡고 끌고 가는 매매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좀 더 관망해야 되는 입장이 아닐까. 그래서 제 관점은 오늘 매수 목표를 끝냈기 때문에 저희 전반적으로 매도를 잡고 끌고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눌림들은 2660선, 2662자리까지를 우선은 매도로 추가적으로 더 열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을 20계약을 실으셔서 엄청난 수익을 간밤에 좀 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매도적으로 좀 접근하셨고 미리 보셨던 만큼 그게 좀 가능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S&P 500도 역시나 오늘의 고가 보시면 2679선입니다. 고가가 그렇고요. 일단 그 부분까지의 매수로 보셨기 때문에 오늘의 가격대는 이미 시세가 나왔고 현재 구간에서 더 밀린다면 2660까지도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다운의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오늘의 고점까지 매수적인 부분 상방으로는 이미 가격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방 쪽으로의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S&P 500 기준으로 저희가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반대로 해설위원님은 오늘 S&P 500에 대해서 업을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한 일주일 텀으로 네. 보시면 한 업 정도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 이제 얘기 드렸을 때 이제 반등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하루 더 밀리고 반등 나왔어요. 근데 네.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무역 전쟁 한번 붙어보자고 한번 던졌는데 던졌는데 많이 이렇게 무서웠나 봐요. 무서워가지고 네. 중국이 이제 왜냐면 중국이 히든 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어디를 건들면 아플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중국은 현재 전체 GDP의 20%만 수출 영향이 있고요. 80%는 다 내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아무리 무역전쟁으로 규제해봐야 중국이 별로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질 않아요. 근데 이거 도대체 왜 하냐,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그냥 이제 쇼죠, 약간의 정치적 쇼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좀 찍어줘. 거의 지금 절망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보궐선거 때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밀려가지고 이대로 갔다가는 거의 내년에 탄핵당할 게 거의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던져봤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판벨트 그러면 대두랑 돈육 관련해서 관세 매기겠다. 그랬더니 트럼프를 지지했던 10개 주가 있습니다. 판벨트에. 걔네들이 이제 내가 찍었더니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내 가정을 파괴하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올리려고 지금 이거 던졌는데 자기 지지를 까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급하게 했다라기보다는 중국한테 이랬죠. 너가 손 한번 내밀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류어라고 그 시진핑의 경제 책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손을 이렇게 문우시 재무장관 손을 이렇게 잡아줬죠. 월요일 아침에 개장 2시간, 3시간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열리면서 반등 나왔죠.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분위기로 쭉 흘러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정 안 되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자동차 관세 물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러스트벨트에서 이제 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중국을 제재하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네. 미국 혼자 하면 안 되고요. EU랑 다 같이 손잡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EU가 미국 손을 이렇게 뿌리치고 있는 상황에서 잡지 말라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잡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이 트럼프가 이거를 끌고 가지는 못하고 다만 11월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죠. 11월까지. 그래서 장기화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건 하나하나씩 협상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우리가 결정적으로 어디서 포인트를 찾으시면 되냐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철강 관세 협상했던 걸 좀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의외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의견은 각각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좀 선방한 편이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무역 전쟁 던지는 게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게 던졌다가 그냥 그래 대충 좀 협상해서 잘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수가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반등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던지고 그럼 좀 밀리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되게 주요하게 보는 이제 저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조금 이제 길게 좀 보고 있는 관점으로 좀 얘기 드리면 지금 한 번도 안 깬 지지라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소리예요? 이제 200일 이평선이라고. 네. 200일 이평선을 지금 한 번도 깨진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언제부터 안 깼냐? 2012년부터 안 깼어요. 계속. 그러니까 물론 잠깐 깬 적은 있습니다. 잠깐 깬 적은 있는데 그때 다시 다 돌려놨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또 200일평선에 또 걸렸는데 사실 이거 깨지면 저는 이제 완전히 지수 무너진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딱 거기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멈췄기 때문에 여기 지지라인이 좀 강력하다. 좀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상승도 다만 좀 제약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이는 못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매물대가 정말 두텁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지부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조금 올라서 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일주일 동안 시장 뷰를 보자면 뭐 그렇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상승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고 일단 강력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데 200일 이평선을 현재 구간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이평선이 이탈이 된다면 매도적인 관점으로 우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추가로 하나 더 얘기 드리자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시장이 좀 연준에 대한 평가가 파월이 도대체 연준 장악하는 거 맞냐. 약간 불확실한 분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죠. 존 윌리엄스가 뉴욕 연준 총재 후보예요. 근데 트럼프가 상당히 노리고 있습니다. 꼭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나머지 뉴욕 연준 총재 후보 3명 중에 2명이 민주당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죠. 존 윌리엄스는 당이 없습니다. 일단 당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아주 지금 파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준 장악력으로 봤을 때는 존 윌리엄스가 되면서 좀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약간 이제 돈을 푸는 정책으로 계속 갈 수가 있다. 오늘 국외나임에서 나온 얘기도 그런 얘기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뭐 시장 이면에 있는 이야기까지 항상 저희 시간에서 좀 풀어주셔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기다리시는 것도 같은데요. 오늘도 좀 참고 말씀 다시 한번 참고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의 의견도 같은 뭐 업으로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 들어볼까요, 김경민 PD? 네,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무역 분쟁 우려가 좀 완화됐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도 지수 선물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가 669.40포인트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고요. 이 부분이 2015년 8월 이후 일중 상승치로는 최고치다라는 분석도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600억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사인을 하기는 했지만 이 양국이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현재 무역전쟁 우려 좀 완화가 된 상황이고요. 또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쪽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며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좀 오픈마켓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CNBC 쪽에서는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뉴욕 증시의 반등세가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의견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이르르는 드라마틱한 접근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UBS 트레이더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초기에는 매우 좀 과하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후퇴할 만한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다가 조금씩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그리고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발표를 예시로 들었다고 하는데요. 발표 이후에 이제 미국의 무역 파트너라는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좀 면제를 해줬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그리고 한국에도 같은 부분을 좀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레이더는 관세 정책은 처음에는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 같았고 초기만 해도 어떤 국가에게도 예외 사항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국 거의 모두가 면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중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채찍과 당근 형태로 이번에도 좀 다이나믹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우신 장관이 일요일에 했던 발언이죠. 중국과 좀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참조했을 때 무역전쟁은 이제 정말로 협상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면서 이로 인해 증시는 지난주 급락 이후 월요일장부터 좀 강하게 반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에 내려갔던 이 저점을 리테스트하기 전까지는 증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며 아직도 상승 돌파 여지 매우 많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이 되게 긍정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무역 스킬에 대한 부분,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좀 많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게 앞으로의 상승 여력도 남아있다라는 점 외신 쪽의 의견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 기준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도 말씀해 주셨고 가격대가 워낙 좀 중요한 가격대라서 많은 말씀들을 좀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S&P 500을 짚어드리는 동안에 크루드오일이 급락하면서 66달러가 빠르게 좀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거의 65.84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방금 전에 워낙 좀 급락하는 흐름 속에서 이 흐름들을 좀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 저희가 다시 한번 이슈 점검을 통해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자, 어제장의 유로 FX 골드와 마찬가지로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던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현재 구간은 1.25달러가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오늘 마스터님 홀로 다른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워낙 열중하셔서 지금 확인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저와 해설위원이 그리고 김경민 PD까지 따온 의견이고, 마스터님 홀로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점에서 지금 가격대까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잖아요. 관망 어떤 의미에서 들어주셨을까요? 네, 오늘 유로 FX 달러 고점에서 저희 매도로 밀고 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기 전에도 골드와 함께 매도 추가적인 그림들 드렸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그림은 지속적인 매도 관점을 보겠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달러 인덱스 반등하는 거 보겠다 그랬고요. 달러 인덱스 그림도 굉장히 크게 반등했죠. 그다음에 추세 저항들 맞고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다시 눌림 시에 다시 달러 인덱스 보합이든 뚫든 간에 얘네들 눌림 매수 쪽으로 볼 거고요.
한마디로 그렇다면 오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로, FX, 롱포는 매도, 그 다음에 신규는 반등 시 재매도 관점에서 추가적인 달러 인덱스 다시 돌파 여부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관점 그대로 지금은 이제 이미 3월 22일 날 이 구간들 고가를 뚫고 내려왔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 구간 안에서 혼조세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매도를 끌고 가는 건 괜찮아. 신규는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치기도 그렇고 또 반등 노리기도 좀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3주째 이러고 있습니다. 월, 화 밀렸다가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날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는 그림인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3주 연속 저희가 그걸 성공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어제까지 밀린 애들 오늘 달러 인덱스 반등을 노렸었고 골드, 유로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끌고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구간들 이상 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재반등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끌고 가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매도를 끌고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매도를 놀리더라도 여전히 보합 구간 매도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관점에서는 관망에 얘네들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거고요. 얘가 지지된다 해서 아직 얘네들을 반등해서 다시 돌파한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3월물 그 다음에 2월 달까지 지속적인 보합권에 들어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직 변곡의 자리에서 위 매도, 아래 매수의 관점들이 유리한 관점이고 저희는 달러 인덱스에 다시 회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눌림 매수, 그 다음에 골드와 유로 반등 매도 그래서 3주 동안 성공했던 거 오늘 또 끌고 가시던지 아니면 우선 익절을 하신 분들은 좀 관망하시라 이런 취지에서 관망의 의견을 들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신 의견 중에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분석이 참 귀에 꽂히는데 일단 월화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일단 저녁부터 좀 상승을 하는 흐름 제가 좀 일봉상으로 캔들을 보니까 정말 맞는 흐름으로 이어가네요. 네. 네, 그렇게 예상하고 저희는 수요일부터 계속적으로 반등을 노렸었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성공을 해내고 있죠. 네. 근데 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가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했죠. 달러 인덱스가 반등할 가치는 못 느끼지만 그래서 매수할 가치는 못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지수나 경제지표가 나올 때는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지표가 없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비인기처럼 밀렸다가 지수가 나오는 걸 기대하고 다시 되돌림을 주면서 걔네들이 반등 여력을 지속적으로 보는 그림일 거다 해놓고 그렇게 가정하고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잡아내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달러 인덱스 가격대에 따라서 유로 FX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좀 설명을 풀어주셨습니다. 자, 관망에 대한 의견 이전에 매도로 이미 좀 보셨고 이후에 가격대가 이제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의견 먼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 FX에 대해서는 어제장에 1.25달러가 좀 빠르게 상승을 하는 흐름 속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떤 소식이 나왔길래 이렇게 올라왔을까 뭐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업에 대한 외신 쪽 의견 들어볼까요? 네, 최근 이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이 유로에 대해서는 거의 달러로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이 분쟁 우려가 좀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는 듯합니다. 이 스미트홈미치 뱅킹 코퍼레이션 쪽에서는요, 시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진짜로 무역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분석 내놨다고 하고요. 또 크레딧 애그리콜 쪽에서는 무역 전쟁 우려 완화로 투자자들은 이제 다시금 ECB가 양적 완화를 예상보다 빠르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는 이제 ECB 고유의 어떤 유로 고유의 이슈로 다시금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 듯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몇 시간 전이죠. 에르키 리카넨이라고 하는 ECB 정책이사,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라고 하는데 이 사람으로부터의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유로존 경기가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물가가 예상보다 낮은 채 유지될 것이다라는 분석 내놨고요. 여기에 이어서 그러므로 ECB는 양적 완화 종료에 있어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과 크게 다를 게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진적인 이 통화정책 변경은 좀 더 견조한 배경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
의견 내놓으면서 이런 배경이라 한다면 물가가 잠재적으로 2%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어떤 지표가 나올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ECB 멤버들이 현재 인플레이션 타겟치인 2% 이하로 이 물가가 이어지더라도 올해 말까지 예정했던 것처럼 이 채권 매입을 종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논의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도 또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라고 하고요. 또 리카넨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더 이상 경기 둔화가 개선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짚어내고 있습니다. 물가 기대치가 현재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아마 향후에는 유로존의 경기 성장 잠재력이 애초에 생각한 것보다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낙관적인 전망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뭔가 정책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또 발언하면서 유로에게는 오늘은 좀 좋지 않은 소식 나오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운에 대한 의견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로존 쪽에서는 물가가 좀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초점이 외신 쪽에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종료 시간도 조금 더 걸릴 것이다. 채권 매입에 대해서도 종료할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코멘트로 저희가 좀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 쪽에서는 유로 쪽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 먼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해설위원님도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셨죠?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라인 그려놓은 거 이제 찍을 거다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찍긴 찍었는데 절묘하게 찍고 내려갔네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1.25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드라기 20이나 이쪽에서 용인하기 좀 힘든 구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아직까지도 유럽은 이제 온도 차들이 있어요. 독일은 되게 좋고 남부 유럽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해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남부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올라오려면은 유로화 자체가 너무 강해버리면 사실상 좀 쉽게 좀 올라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트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국채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사줬죠. ECB에서 많이 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올라가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용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25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저항라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딱 이제 맞고 밀렸던 모습이죠. 밀렸는데 밀리는 김에 이제 달러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달러와도 이제 좀 무역전쟁 이슈가 이제 지나갔잖아요. 거의 지나간 건 아닙니다. 물론 또 언제든 재발할 수도 있고,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이제 격해질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 다시 포커스가 이제 미국 경제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거거든요. 근데 지금 S&P 500 기업들 순이익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17%인가?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일단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은 그 구간, 그 잠깐의 구간에는 달러가 살짝 반등해볼 수는 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달러가 살짝 반등해보는 그 구간에 유로화가 좀 소폭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다운을 드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역시나 같은 다운 의견 함께 좀 확인을 해드렸고요. 일단 1.25달러에 대해서는 유럽 존에 있어서 유로 가격이 상승했을 때 좀 환영받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이전에 좀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저희가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벌써 시간이 36분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개장과 함께 시세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 먼저 살펴드리죠. 자, 일단 초반에 상승세 지키지 못하고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장과 함께 가격대가 밀리면서 0.21% 상승분만이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665.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6,800선이 깨지면서 6,800선과 6,799선 간에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0.35% 상승분만 지켜가고 있고요. 초반의 상승세에서 쭉 밀리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드렸는데요. 1.25달러 이탈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격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반대 가격대까지 좀 일단은 지지가 되고 있지만 좀 불안한 모습이죠. 0.51% 하락세고요.
있고요. 1.24580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개장 이전부터 쭉 밀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341달러까지는 밀렸고요. 이 가격대에서 일단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0.86% 꽤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1,341.7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개장 바로 직전에 66달러를 빠르게 이탈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1%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거의 절반의 가격대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0.50% 상승분이고요. 65.82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개장 시세 살펴드렸는데요. 자, 일단 개장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마스터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상승에 대해서는 제한이 이미 좀 오늘의 고점이 나왔고 그 이후에 좀 밀리는 가격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수가 나스닥과 S&P 모두 밀리고 있네요. 네. 한번 이거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자, S&P 지금 이 자리까지 목표가 본다 그랬죠. 지금 정확하게 이 자리 와서 그래서 이제 S&P는 오늘 뭐 지수는 이 정도면 다 봤다 이렇게 하시고 뭐 추가적으로 보실 분들 보시고요. 그다음 뭐 유로, 뭐 골드, 뭐 크루드오일 다들 지정가들 저 같이 하신 시청자분들은 지정가들 드린 거에서 이점만 잡고 보시고 마무리를 하셔도 될 듯한 그림입니다. 여튼 이 구간까지가 S&P의 오는 자리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그림보다는 이제 그냥 이렇게 여분 노는 아이들과 그다음에 싸우는 애들 때문에 휩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지수는 오늘 마감하셔도 될 듯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일단 개장 전부터 저희가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면서 워낙 좀 꼼꼼하게 짚어드렸기 때문에 현재 구간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대 좀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추가적인 의견까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 개장도 만나봤고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민 PD 좀 개장 이슈 정리된 거 있나요? 네, 우선 개장과 함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45포인트 상승해줬고요. 어제장에 이어서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이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S&P 500도 0.2% 정도 상승해줬고요. 오늘도 기술주가 가장 좀 약진해주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나스닥 같은 경우도 0.3% 상승을 해줬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수석 증시 전략가는 이제는 좀 시장에 자신감이 돌아오고 있다. 왜냐하면 무역전쟁 우려가 좀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몇몇 투자자들은 이제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롱 포지션을 좀 새롭게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시장 반등세 이어지는 가운데 페이스북은 여전히 고전 중입니다. 오늘도 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네, 어제보다는 낙폭이 조금 얕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상승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오늘자로 또 페이스북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영국 의회에서 좀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 의회에 DCMS 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컬처, 미디어, 스포츠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현 사건의 휘슬블로어, 즉 내부 고발자로 보시면 되는 이 크리스토퍼 와일리가 오늘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직원이었던 사람인데요. 뉴욕타임즈와 이 영국의 옵저버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이런 불법 정보 수집 행위를 폭로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2016년 트럼프가 이제 참여했던 대선으로 인해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데이터 실험을 폭로하게 됐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스타일의 정보 운영이 민주적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이 워싱턴 포스트 쪽에서는요. 이 사건의 배후에 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본부 책임자인 스티브 배넌이 있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이러한 정보 수집 과정에 좀 감독을 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백만장자이자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이 로버트 머서라는 인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끔 이런 다리도 놔줬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배넌 쪽에서는 본인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연루된 바도 없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 DCMS 쪽에서는 이 마크 저커버그 역시 소환을 하면서 26일 어제였죠. 답신 데드라인으로 지금 줬는데 이에 대해서 페이스북 측에서는 저커버그가 아니라 뭐 다른 뭐 테크놀로지 오피서라든지 뭐 프로덕트 오피서라든지 이런 다른 관계자를 보내겠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 시원히 좀 해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당분간 이 고전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주가 움직임까지 저희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개장 지난 이후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세 번째 이슈는 방금 전에 좀 급락이 나왔던 크루드 오일입니다. 66달러를 좀 빠르게 깨면서 65달러 후반대 가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의견 나눠봅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인데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세 번째 이슈는 해설위원님이 지금 관망을 들어주셨고 저와 김경윤 PD, 마스터님까지 모두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일부 시간 관계상 마스터님의 의견을 좀 먼저 들어보고요. 나머지 다른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2부로 좀 넘어가야 될 것도 같아요. 먼저 마스터님 일단 다운 들어주셨는데요. 네, 들어볼까요? 네, 요즘 크루드오일이 좀 어려운가 봅니다.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좋은 구하는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었는데요. 우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66.20부터 50들 안창보다고 보합권들 형성할 거면 그 다음에 얘네들은 되도록이면 60% 정도의 확률로 매도를 먼저 보려고 할 거다. 지금 이 구간들 추세를 깨려고 노력하고 있죠. 오늘은 65.10대까지를 우선 1차적으로 열고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65.10대까지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롱포의 관점도 열고 있습니다. 65달러 확인, 그 다음에 지표가 특별히 이번에 좋지 않게 나온다. 그렇다면 62.50 중반대까지를 추가적으로 열고 65달러 기준으로 위아래 노는 구간들 형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66달러 안착하는 그림은 좀 더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아직 저희가 확신 갖고 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 대신 저희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 구간에서 윗 구간 쫓아가지 마라. 절대. 아랫 구간 쫓아가지 마라. 그 다음에 윗 구간에서 눌러서 깨는 걸 보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윗 구간 쫓아가면 안 되는 그림들이었고 오늘 다시 시도한다는 거죠. 물론 지표 때 깰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흐름은 아직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을 거다. 그래서 60달러, 61달러가 지지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정적으로 이 구간들을 지켜내면서 62, 3달러에서 머물러 있으면 셰일가스의 견제와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견제와 함께 얘네들은 60달러 이상에서 지지되는 그림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는 그림이 될 거다라는 가정을 두고 저희는 65달러가 깨는 거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 그 다음에 63달러를 약간 깨고 내려가는 62.50대까지 추세 관점 열고 대응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지금 65달러 중반대가 빠르게 깨지면서 4, 5달러까지 빠졌거든요. 저희가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 1% 넘는 상승세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1%가 모두 좀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65달러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불거져 오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더욱더 하락 시 65달러를 좀 기준을 두고 위아래로 좀 움직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우선은 이 전주까지는 65달러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놓을 거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네. 보합을 계속 노렸거든요. 아래서 매수, 위에서 매도. 근데 오늘, 내일 지표 이후에는 63달러를 향해서 매도로 깰 걸 볼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얘네들 반등하는 애들을 계속 우리가 매도 위주로 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 준비를 해서 65달러 완전하게 깰 수 있는 걸 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우선 관점은 저희도 보통은 제가 확신이란 말은 잘 하지 않고 원래 보통 그러는데 얘네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인드리는 사인보다는 약간 좀 더 우려하면서는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다면 추가적으로 갈 그림은 63달러를 향해서 한번 가지 않으면 그림들이 움직이기 어렵다. 네. 그래서 63달러 기준으로 끌고 갈 생각이고요. 네. 앞서서도 우리가 매수 그렇죠. 61.4050까지 매도로 밀렸다 추세했던 거. 전반적으로 우리 관점들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점도 맞지 않겠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전략들 그대로 구사하겠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대가 빠르게 빠지면서 65.32달러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자, 63달러에 대한 부분까지도 보시겠다라고 가격대 먼저 전달을 해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변화된 가격대 또 어떻게 전략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고 해설위원님과 외신 쪽의 의견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저희가 투자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골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담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